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챕터 1. 1000번의 법칙. 챕터 2. 운의 법칙. 챕터 3. 균형의 법칙. 챕터 4. 가속의 법칙. 챕터 5. 78점의 법칙. 1000번의 법칙. 단순한 세상.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제 이 생각은 제 안에 스며들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 저의 제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제게 사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오래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 생각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짜를 만난 듯 했지요. 그런 가운데 유독 제자들만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에게 저는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싫은 얘기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겐 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행복을 향한 첫걸음. 만약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살기는 미소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겐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저 웃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져서 미소가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그러면서 매상이 쑥쑥 올라가고 일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장사의 기본은 호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음식점이든 야채가게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채우거나 채소를 사겠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그곳을 방문하진 않습니다. 그 가게에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으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계속 뚱한 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올 때 갑작스레 미소를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보았자 금세 들키고 맙니다. 제 얼굴이 돈다발로 보이는 모양이죠? 만약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그 기쁨을 손님과 나눠보세요. 그날부터 매상이 쑥쑥 올라갈 겁니다. 미소의 위력.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좁은 거래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상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참 개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면 주변에서 싫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행복하겠지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성공의 비결.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생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이지요.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지요. 분명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굴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운의 법칙. 운이 좋아지려면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학교 성적도 좋지 않았지요. 제 주변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들을 제치고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운이 저절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목표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도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벽돌이 떨어져 발끝에 맞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만약 머리에 맞았더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운이 점점 더 좋아지겠지요. 조금 큰 목소리.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됩니다. 말을 소리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일단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기처럼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큰 업적을 쌓은 회사의 사장은 대부분 목소리가 큽니다. 무조건 목청을 높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크다는 의미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지지요.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말은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서툴러. 난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가 서툴다고 말해봤자 소극적인 성격은 고쳐지지 않고 돈이 없다고 말해본들 지폐가 손에 들어올 리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서투른 점을 억지로 고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법. 스스로를 탓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꼭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한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 한층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소리내어 이 말을 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풍족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이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모양이구나.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난 돈이 없어. 가방끈이 짧아서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말은 좋은 관계를 달아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어 할 리 없으니까요. 암을 고치는 말. 나는 참 행복해. 만약 병을 앓고 있다면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아픈 몸인데도 신이 지금껏 잘 살게 해주었어. 나는 참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으로 행복과 이어지는 길입니다. 만약 암에 걸렸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암에 걸렸는데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보다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해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신은 나를 살게 하고 있어.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 실수로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몇 배나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키타에 사는 제 친구는 암으로 장기를 대부분 드러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병을 놓은 다른 친구로부터 내 마음의 스승은 사이토 히토리 씨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보라는 조언을 들은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암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아.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혈액순환부터 마음의 파동까지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뀐 것입니다. 균형의 법칙. 지혜를 나누면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 무게 때문에 가난의 늪에 빠져듭니다. 물건을 1,000만 원어치 팔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노하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손해가 아닙니다. 물건 파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 그 방법을 배운다면 무척 기뻐할 겁니다. 1,00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나눠준 사람에게 1,000만 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를 타인과 나눈 보답인 셈이지요.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기대하지 않은 보답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책을 쓰는 이유. 필요 없는 지혜를 남에게 주면 왜 보답이 돌아올까요? 우주는 언제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나눔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균형의 법칙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책을 통해 비즈니스 노하우, 행복해지는 법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비법을 간직한 채 혼자만 앞서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낌없이 나누는 지혜. 그런데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지 하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이끌림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각했는데도 아직 해답을 못 찾았네. 이제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귀인이 찾아올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레 이끌려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저는 협력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회사의 직원들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인생감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지혜가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도 점점 순조롭게 풀리지요. 가속의 법칙. 돈을 산더미처럼 버는 간단한 방법. 올해는 이만큼 매출을 늘리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출을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될 무렵이면 매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요. 매출 예측은 대출이 필요할 때 은행을 설득하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한 사람은 매출을 아주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런데 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매출에 관해 생각할 때 소리내어 말해봅니다. 2배, 3배, 4배. 매출을 2배로 올리자. 매출을 3배로 늘리자. 그런 뜻입니다. 만약 4배라고 말할 때 머리에 짜릿한 반응이 느껴진다면 매출 4배라는 목표에 제 자신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매출을 4배 이상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답니다.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세요. 그 다음에는 목표를 4배 이상 올릴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4배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구상해 보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막연히 여행이나 가고 싶다 정도일 뿐이지요. 그러니 자세하게 물어도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파리에 가고 싶은 건지 미국에 있는 뉴욕에 가고 싶은 건지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걸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목표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뉴욕에 가고 싶다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래, 뉴욕으로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재미있게도 주위 상황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욕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소리내어 말한 뒤부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비행기 표는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할 것인지 아니면 하와이에서 놀다 갈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차례차례로 드러납니다. 이를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뉴욕 거리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뉴욕을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 나아가는 시기지요. 저축에 작용하는 가속의 법칙. 예를 들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저축을 시작할 겁니다. 매월 30만원씩 1년을 모으면 360만원이 되지요. 10년이면 3,600만원, 20년이면 7,200만원. 겨우 계약금을 다 모았다 싶으면 어느덧 정년퇴직입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을까요? 정년퇴직에 이르렀어야 겨우 계약금을 모았다면 이미 늦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맞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참 고마운 일이야.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말을 1000번이나 소리내어 말했을 것입니다. 말의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면서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년이 걸린다고 계산했을지 모르지만 중간부터 가속이 붙어서 예전보다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지요. 회사의 급료가 올라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부가 수입이 들어오거나 혹은 당신의 행동에 감동한 부모님이 계약금 정도는 내가 내주마 하고 말씀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자신의 집을 싸게 양도해 줄지도 모르고 당신이 몰랐던 회사의 융자 제도를 알려주는 직장 동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잖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최종 목표를 말하지 말라.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른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집니다. 물이 충분치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지요. 강물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 담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목표를 불쑥 말해버려 애써 쌓아둔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도미노 현상. 가속의 법칙 이외에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나타나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도미노 현상은 긍정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러니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월급으로는 안 되겠네 하며 부정적인 사고를 하거나 남에게 고민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시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도미노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갖고 싶다. 집을 꼭 손에 넣어야지. 이런 말이 머릿속에 번뜩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풍요로움이 눈덩이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풀가동을 해서 해답을 이끌어냅니다. 집을 손에 넣겠다는 생각이 바로 신이 준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신이 계속 아이디어를 보내줍니다. 노력하거나 기합을 잔뜩 넣지 말고 힘을 뺀 채 천천히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그러면 어느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나타나 당신을 도와줍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수로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면 바로 이렇게 말하세요. 세상은 참 풍요롭구나. 먹을 것도 풍부하고 넉넉하고 집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어. 참 행복해. 이것이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진답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지요.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풍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못할 것도 없지. 이런 말을 하세요. 일을 놀이처럼. 저는 훗날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세상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저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지요.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괴롭고 힘든 일이 연상되지만 중요한 점은 괴로운 수행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즐겁게 수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이 수행이자 놀이입니다. 이를 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발생해도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